사람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말하게 될까요? 젊은 시절에는 숨기느라 애쓰던 이야기들을 왜 노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웃에게 털어놓게 되는 것일까요? 집안의 사정, 자식의 형편, 내 몸의 병, 통장 속의 숫자까지.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입을 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돌아와 나를 감싸는 것은 따뜻한 공감이 아니라 차가운 연민과 은근한 조롱일 때가 많습니다. 가을 들판에 허수아비가 서 있듯 속을 다 비워 보였는데도 새들은 여전히 날아와 곡식을 쪼아갑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나는 한 가지 법칙을 보았습니다. 강은 깊을수록 소리가 낮고 바다는 넓을수록 파도가 잔잔합니다. 우주의 이치는 언제나 조용한 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기를 흩어버리는 일입니다. 나무도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구되 뿌리까지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때를 기다립니다. 자연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나 감추어 보호합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년의 평안은 더 많이 얻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것을 조용히 감싸는 데서 옵니다. 재산을 다 보여주지 않는 절제, 병을 다 털어놓지 않는 담담함, 계획을 미리 말하지 않는 신중함, 집안 이야기를 밖으로 흘리지 않는 품위.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지키는 4개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의 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원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감탄도 하지만 동시에 평가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훼손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날 성공을 자랑하던 이가 노년에 외로워졌고 가난을 한탄하던 이가 더 깊은 빈곤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운명이라기보다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드러낸 사람은 쉽게 소비되었고 스스로를 지킨 사람은 오래도록 존중받았습니다. 신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습관, 표정을 절제하는 힘,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는 균형이 곧 방패가 됩니다. 혹시 오늘도 이웃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집안 이야기를 다 꺼내 놓으셨습니까? 혹은 자식의 형편을 대신 설명하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외투가 아니라 조용히 닫힌 문에서 시작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저녁 무렵 햇빛이 산 너머로 사라질 때 하늘은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남깁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평안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사정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심리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과 공감을 갈망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세대일수록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길 바라고 자식의 형편을 이해받고 싶어 하며 몸의 통증조차 누군가와 나누면 가벼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말합니다. 인간의 연민은 오래가지 않고 반복되는 고백은 곧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사람은 공감 대신 판단을 시작합니다. 왜 아직도 저러지? 왜 자식은 저렇게 되었지? 이처럼 타인의 머릿속에서는 조용히 저울이 움직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드러냄이 반드시 힘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낮추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내면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질문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드러나게 했을 뿐 자신의 중심은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정치가들 중에는
사적인 약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대중의 동정을 얻으려다 오히려 정적에게 빌미를 주어 몰락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인간 사회는 따뜻해 보이지만 동시에 냉정한 경쟁의 장이기도 합니다. 약점은 공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재료가 됩니다. 노년의 심리는 더 섬세합니다. 젊은 날에는 미래라는 가능성이 보호막이 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현재의 조건이 곧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을 지나치게 말하면 탐심을 자극하고 병을 자주 이야기하면 연약함을 각인시킵니다. 계획을 미리 밝히면 방해를 받기 쉽고 집안 사정을 흘리면 관계의 균열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구조입니다. 사람은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형편이 좋으면 시기가 생기고 형편이 어려우면 은근한 우월감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타인의 감정 속에서 소비됩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삶은 바로 이 거리를 세우는 기술입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시를 서로 깊숙이 찌르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감추고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 동일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을 반복하면 스스로를 가난한 존재로 각인시키고 아프다는 고백을 반복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병든 사람으로 굳혀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암시의 효과라 부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땅에 심기면 싹이 트고 결국 나무가 됩니다. 노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그 말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하나의 패턴을 보았습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겪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그를 쉽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속내를 모두 보여준 사람은 마치 책장을 활짝 펼쳐놓은 책과 같습니다. 누구나 읽고, 누구나 해석하고, 누구나 덮어버립니다. 인간의 존엄은 닫힌 장 속에서 지켜집니다. 자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깊은 호수는 표면이 고요합니다. 바닥의 물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 호수가 매 순간 속을 뒤집어 보여준다면 물은 곧 탁해질 것입니다. 노년은 호수와 같습니다. 잔잔함이 깊이를 증명합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내면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러므로 숨긴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이며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말은 생기를 흩어지게 하고 침묵은 생기를 모읍니다. 삶의 황혼에 이르러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재산과 병과 계획과 가정의 이야기는 그저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바람처럼 흩어질 수도 있고 씨앗처럼 모아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바로 그 에너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재산을 감추는 절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숨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입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를 둘러싼 감정은 생각보다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형편을 알게 되는 순간 비교의 저울을 꺼내 듭니다. 많으면 시기가 생기고 적으면 무시가 따릅니다. 재산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통장 장어와 묶어버리는 셈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수록 나무는 가지를 낮춥니다. 깊은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굳이 밝히지 않는 태도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뿌리와 같습니다. 실천 방법은 단순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첫째, 재산과 관련된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로 답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럭저럭 지냅니다.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불필요한 상상을 자극합니다. 둘째, 선의를 베풀 때에도 조용히 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당신의 품격을 높입니다. 선행은 바람 속에 씨를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소리 없이 흙 속에서 싹이 트고 언젠가 그늘이 됩니다. 드러내는 순간 씨앗은 말라버립니다. 두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병을 감추는 담담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통증이 잦아집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고 혈압이 오르내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위로가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될수록 당신의 이미지에는 연약함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강한 쪽으로 기웁니다. 늘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잔인해 보이지만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병을 감춘다는 것은 치료를 미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진료는 받되 불필요한 고백은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증을 일기장에 적어보십시오. 스스로의 몸을 관찰하고 관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주변 사람에게는 관리 중입니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병을 과장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담담히 다루면 통제감이 생깁니다. 말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고통을 반복해서 말할수록 그 고통은 마음속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반대로 조용히 다스리면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왜 이것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품격은 타인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나옵니다. 재산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돈의 크기에 따라 흔들리고 병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통증의 강도에 따라 기분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감출 줄 아는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 조건과 분리합니다. 돈이 많아도 태연하고 몸이 아파도 침착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에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존재를 존중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성공한 이들의 말투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들은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떠벌리지 않았고 아픔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넓은 들판이 스스로의 넓이를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존재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노년은 젊은 날의 성취를 과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깊이는 조용함 속에서 빛납니다. 이 두 가지 실천은 결국 하나의 원리로 귀결됩니다. 생기를 흩어지게 하지 않는 것, 말은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필요한 말은 하되 쓸데없는 고백은 줄이십시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힘을 모으는 공간입니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에너지를 뿌리로 모아 봄을 준비합니다. 노년의 감춤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덜 말하고 덜 드러내지만 속에서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재산과 병을 절제하는 습관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상태인지 타인의 입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품격이며 평안한 노년을 여는 첫 번째 문입니다. 재산과 병을 절제하는 법을 익혔다면
이제 더 섬세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계획을 감추는 신중함과 집안 이야기를 지키는 침묵입니다. 이 두 가지는 노년의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이냐는 무언의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말하고 더 빨리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계획은 씨앗과 같습니다. 땅에 묻히기 전에 꺼내 보이면 말라버립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혹은 자녀와의 문제를 정리하려 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신뢰할 수 있는 몇 사람과 나누는 상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을 이웃에게 미리 알리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듣는 순간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건 무리야. 괜히 돈만 날리지. 이런 말은 직접적인 방해가 아니라도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냅니다. 계획은 아직 자라지 않은 새싹과 같습니다. 차가운 바람 한 번이면 쉽게 꺾입니다. 나는 수많은 노년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한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고 미리 말해 놓은 사람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로 이미 성취한 것처럼 느끼면 행동의 동력이 약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짜 완료 효과라 부릅니다. 말로 칭찬을 미리 받으면 뇌는 이미 목표를 이룬 듯 착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의 힘이 줄어듭니다. 노년의 시간은 젊은 날보다 더 소중합니다. 에너지를 허공에 쓰지 말고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계획은 종이에 적고 마음속에서 다듬으십시오. 남에게 설명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일 때까지는 말을 아끼십시오. 꽃이 피기 전에는 봉고리를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일정한 형태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셋째, 반대 의견이 들려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기준이 없으면 타인의 말이 방향이 됩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자기 기준을 지킬 때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집안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갈등, 사위와 며느리의 문제, 형제 간의 다툼, 재산 분배의 고민. 이런 이야기들은 입 밖으로 나오기 쉬우면서도 가장 큰 파장을 남깁니다. 집안 사정이 밖으로 퍼지는 순간 관계의 균열은 더 깊어집니다. 이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편이 옳은지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며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당신의 가정은 어느새 동네의 화제가 됩니다. 왜 이것이 자존감과 연결될까요? 집안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문제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 스스로를 향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지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문제를 밖으로 흘리지 않고 안에서 정리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은 가족 안에서 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시간에 맡깁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라앉힙니다. 강물이 흐르면 흙탕물도 결국 맑아집니다. 구체적인 실천은 이렇습니다. 첫째, 집안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질 때 잠시 멈추십시오. 말하기 전 3번 호흡하십시오. 둘째,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도 여전히 말할 필요가 있는지 자문하십시오. 셋째, 가족에 대한 평가는 외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자녀의 단점은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보호입니다. 보호받는 자녀는 언젠가 그 보호를 기억합니다. 이 4가지 실천은 결국 노년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절제는 외부의 탐심을 막고 병을 다루는 담담함은 연약함의 이미지를 줄이며
계획을 감추는 신중함은 행동의 힘을 보존하고 집안 이야기를 지키는 침묵은 가정의 품위를 높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읽지 못할 때 더 존중합니다. 읽히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피입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며 조용히 서 있는 시간입니다. 해가 질 무렵의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 장엄합니다. 말이 적고 드러냄이 적을수록 당신의 중심은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이 바로 평안한 노년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서울 변두리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박정호 씨는 올해 73입니다. 은퇴 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벤치에 앉아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으로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같은 동에 사는 김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자녀분들 다 잘 되셨다면서요. 사업도 크게 하셨다던데 요즘은 편하시겠어요? 박정호 씨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습니다. 아이들 각자 알아서 잘 살지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눈빛에는 과시도, 겸손을 가장한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춘 뒤 산 너머를 바라보듯 멀리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더 많은 질문을 막는 울타리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68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며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자신의 몸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어제는 또 밤새 무릎이 쑤셔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지만 점점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박정호 씨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저는 요즘 죽을 맛이에요. 박정호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낡았습니다. 그래도 관리하면서 지냅니다. 그 한 문장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불평도 아나 과장도 없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 높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잦은 떨림을 보였고 눈빛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숙 씨가 먼저 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인사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나는 늘 아픈 이야기부터 꺼냈을까? 누군가 나를 더 안쓰럽게 보길 바랐던 건 아닐까? 그날 저녁, 그녀는 무릎 통증을 일기장에 적고 내일부터는 운동 시간을 늘리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벤치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꽃시장에 다녀왔어요. 봄이 오려나 봐요. 박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 더 밝아졌고 어깨는 덜 처져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단지에 사는 이춘배 씨는 65입니다. 그는 최근 자녀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고 며느리와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동네 모임마다 꺼내놓았습니다. 요즘 우리 집 꼴이 말이 아니야. 말끝은 늘 한숨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따랐지만 점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 씨가 조용히 그를 불러 차를 마셨습니다. 춘배 씨, 속이 답답하겠죠.
그런데 집안 이야기는 집 안에서 풀어야 오래 갑니다. 이춘배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말해야 속이 풀리지 않습니까? 박정호 씨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은 잠깐 시원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날 밤 이춘배 씨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은 자꾸만 허공을 쓸어내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휴대전화 연락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자주 집안 이야기를 나누던 모임 단체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들지? 아들의 목소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날 대화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불평 대신 이해가 오갔습니다. 이 세 사람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쉽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씨는 자신의 병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고 이춘배 씨는 집안 이야기를 줄이자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통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흩어지던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는 느낌, 어깨를 펴고 서 있는 자세, 말의 속도가 느려진 호흡. 감춘다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노년의 얼굴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을 때 그 얼굴에는 깊이가 생깁니다. 벤치 위에서 스치는 바람처럼 그들의 침묵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인정받기 위해 수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황혼이 깊어질수록 말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의 깊이입니다. 감출 줄 아는 태도는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는 탐심을 막는 울타리이고 병을 과장하지 않는 담담함은 연약함의 그림자를 지우는 빛입니다. 계획을 미리 떠벌리지 않는 신중함은 행동의 힘을 지켜주고 집안 이야기를 밖으로 흘리지 않는 침묵은 가정의 품위를 지탱합니다. 이 네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노년의 자존감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네 개의 기둥입니다. 자존감은 누군가의 칭찬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산이 자신의 높이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듭니다. 바다가 자신의 깊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앞에서 숨을 고릅니다. 조용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존중은 따라옵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마음속에서 그 말을 한 번 더 굴려보십시오. 정말로 밖으로 내보내야 할 말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으로 충분한지 물어보십시오.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감춘다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빛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년의 하늘은 저녁 노을처럼 은은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깊고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당신은 이미 긴 세월을 통과해 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비를 간직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품격 속에서 남은 시간은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소리 없이 주변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